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발행이 중단됐던 울산페이가 다음 달 초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할인율과 발행 규모 모두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화폐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할인과 관계없이 울산페이를 충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작년 말 발행이 중단됐던 울산페이가 다음 달 초 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할인율이 7%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1인당 월 충전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발행된 울산페이는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2021년 한 해에만 5천억 원 넘게 발행됐고 지난해도 4,800여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발행 규모는 지난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올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지난해 절반 수준인데다 이마저도 차등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던 10%의 할인율을 올해부터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자치단체에 속하는 울산은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정할 수 있지만 국비 지원이 2%의 불간점을 감안하면 할인율은 7%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울산페이는 1월과 12월을 제외하고는 10% 할인율에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아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 마트를 이용한다든가 이제 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할인 폭이 자꾸 줄어든다면 이제 지금까지 가져왔던 장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운 건 울산페이 가맹점들도 마찬가지. 반복되는 발행 중단 사태에 울산페이 이용률이 떨어지자 할인 없이도 충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울산페이가 혜택이 되는 거죠. 상인들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이 제일 우선적으로 과제고 그게 안 되더라도 일반 충전이라도 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할인 혜택 없이 울산페이를 충전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1월 현재 울산페이 이용자는 52만 8천여 명. 울산 인구의 절반이 이용하며 서민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만큼 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최근 상북면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자 울주군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범인 검거에 포상금 1,000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상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울주경찰서와 울주소방서, 주민단체와 상북면 산불 예방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방화범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상북면에서는 6건의 산불 등 모두 9건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 중 7건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울주군은 화재가 주로 야간이나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집중 발생한 만큼 방화로 추정하고 울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구광열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범시민 진보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구 예비후보는 단일화 방법은 울산 시민을 상대로 하는 지지율 조사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 예비후보는 소위 특정 단체 구성원들만 상대로 하는 지지율 조사는 반대하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지율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완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걸 전 울산교총 회장이 어제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보궐선거는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활동 등 준비 절차 없이 당선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물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풍부한 교육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 교육의 현안을 정확하게 풀어나갈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고 노욱희 교육감의 잘한 정책은 승계해서 더욱 발전시키고 일부 잘못된 교육 정책들은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는 가치와 철학을 함께할 경우
고려는 하겠지만 지금은 앞만 보고 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우회전할 때 신호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날부터는 우회전할 때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또 우회전 신호등도 새롭게 도입되는데 앞으로 우회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 보행자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한 아이들이 길을 건너려는 순간 한 아이가 우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해 7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지만 우회전 교통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우회전 사고는 146건입니다. 이 기간 동안 191명이 우회전 사고로 다쳤고 우회전 관련법 위반 단속 건수는 167건에 달했습니다. 기존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에 따라 운전자가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22일부터는 우회전 시 차량 신호 규정이 명확해집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 모든 차량은 일단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서서히 우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서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우선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는 이에 따라 우회전해야 하는 겁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 역시 함께 지켜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우선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울산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태화루 사거리와 내왕교 삼거리, 가구 삼거리 등 모두 17곳입니다. 경찰청은 이곳 우회전 신호등을 모두 설치 기준에 맞게 정비해 22일부터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8개 분야 56명으로 비상 대응반을 구성했으며 21일부터 24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식중독 대응을 위해 매일 인체와 환경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진단 검사도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사고 대응반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숙인 쉼터 등 96곳이며 위문품은 문화상품권과 목욕용품, 생필품과 견과류 등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동구 참사랑의 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생활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와 B&K 경남은행이 각각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어제 울산시청에서 새해맞이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갖고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울산시 자원봉사센터 등에 12억 8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B&K 경남은행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역 소외계층 2,0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이슈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출연해 21대 국회의정 활동과 교부세 확보 성과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뉴스 시간에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과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의정 활동 얘기는 나중에 좀 하고요. 개면연 새해 됐으니까 시민들께 인사 먼저 하시죠. 예, 울산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어서 행정안전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1년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의장 활동을 했습니다. 예. 또한 제가 국회 조창기도회 회장으로서 여야 의원들을 독려하며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 출석률 100%를 달성하고 예. 또 우리 울산의 보통교부세 1조 원 확보에 제가 앞장을 선 것은 정말 보람스러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주기적으로 하고 정말 올해 정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제가 작년까지 공업탈 로타리에서 사무실을 개소하고 주민들을 만났습니다마는 새해에는 태화 로타리에서 사무실을 새로 열었습니다.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항상 시간 나시면은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하셨고 또 후반기에는 행안위원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했다면 뭐 당연히 위원장입니다. 네. 예. 울산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예. 예. 뭐 저는 우리 울산이 이제 산업도시를 좀 유지하면서 네. 새로운 우리 울산의 문화도시로 좀 우리 울산이 좀 다양성을 갖춘 도시가 되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제가 정부를 설득을 해서 울산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법정 문화도시가 됐다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울산이 이제 문화도시의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고 생각하고 예. 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하면서 향교 예산이라든지 문화 관련 예산이라든지 또 체육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보람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행정안전위원장을 하시면서 그 이태원 참사를 놓고 국감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난리였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채익 위원장이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나 하게 이제 제가 보니까 균형 있게 수습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정말 그 예측하기 힘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가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다. 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는 우리 국가의 이 행정 또 안전 문제를 감당하는 행안부라든지 또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예. 중앙선관위 또 정부의 광역지자체 등 이런 모든 부분을 또 감독하고 또 협조하는 뭐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 작년에 우리 보통교부세를 1조 원 올릴 수 있도록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제기하고 예. 해서 이제 정부가 울산의 보통교부세 요율을 새롭게 정리해서 울산의 교부세 산정의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토록 해서 뭐 예. 이런 부분이 예산 1조 시대를 만들었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많이 하셨던데 대표적인 법안을 꼽자면 어떤 법안일까요? 뭐 제가 지금까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결의안을 포함해서 총 6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 그중에서 고향사랑 기부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법을 해서 13건을 제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예. 상정된 법안에는 무면허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예. 또 열악한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좀 더 지원하는 예술복지법이라든지 또한 주택재산세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등 예. 이런 법을 많이 제가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민생 법안은 많이 발의하셨네요. 네. 행안부 특별기부세를 많이 확보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이 뭐 서임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우리 울산 남구갑 지역만 하더라도 예. 작년 말 기준 21개 사업에
무려 103억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 대표적인 사업을 좀 설명을 하면은 공업타워 로타리 광장이 굉장히 어둡다. 그렇게 해서 야간 경관 개선 사업에 제가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또한 무거천과 여천천 교량 그 야간 경관 조명 사업 이것도 제가 9억 원을 해서 무거천과 여천천에 정말 산책로가 굉장히 밝고 아름다운 그야말로 도심형 생태 하천으로 단청 좀 품격이 높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 얘기는 뭐 길게 대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당대표 선거가 치열하잖아요. 다선 의원이신데 시민들은 울산에서 당대표가 나올까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매우 유력한 입장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고 또 내년 총선에 그 이기는 리더십으로 꼭 당대표에 당선되지 않을까. 시간이 다 돼서요. 끝내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국가 위난의 참 지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철저히 낮은 자세로 헌신하면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또 울산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면새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국정조사 특위 후속 조치로 지자체장의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행안부 장관은 교육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관할 지역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대기업과 지역업체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SO일 석유화학 복합시설 공장 증설 하도급 참여 지원과 민간 건설공사,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협약을 추진합니다. 또 조례를 개정해 지역 건설업체 권장 하도급률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민관합동 건설 관계자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하도급률 목표율을 지난해보다 3%포인트 오른 30%로 정했습니다. 울산시가 농업 혁신을 선도할 유능한 청년 후계농을 선발해 지원하는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되면 최대 3년간 월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급되며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남구청은 최근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연이은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계좌 개설부터 집행, 사후 감독까지 투명한 공금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금 계좌는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통예금 계좌 거래 내역도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계좌의 입출금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부 행정막에 톡톡 회계 코너를 만들어 다양한 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회계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북구청은 만 100세 어르신들에게 지난해부터 지급해온 100만 원의 장수 축하금을 올해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2021년 북구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처음 100세 이상 어르신 9명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북구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23년생
만 100세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오는 2월 15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2월 말에 일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